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자, 드디어 15강 수학 1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수열의 마지막 단원, 수학적 귀납법. 자,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자, 수능에서 너희들을 괴롭힐 단원이야. 수능에서 킬러로 나오는 단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먼저 제목부터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연역법이라는 게 있고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 자, 철학적인 용어야. 철학에서 사용한 용어인데, 자, 연역법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는 거야. 결론을 끄집어내는. 오케이? 귀납법은 막 해보니까 노가다를 막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더라. 어떻게 보면은 순서가 좀 다르다는 얘기지. 얘는 어떤 결론을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거기서부터 파생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얘는 뭔지 몰라. 막 해보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론이 이렇더라. 뭐 이런 겁니다. 앞뒤가 바뀌었다고. 예를 들면 연역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내가 지구가 둥그니까 내가 여기서 섰다가 한 방향으로 쫙 걸으면은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겠네. 오케이? 자, 요런 사고방식인 거고, 귀납적 사고라는 것은 내가 막 돌아다녔어. 지구 위를 돌아다녔는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제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한 100번 돌아다녀 보니까 항상 이 자리란 거지.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 수밖에 없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게 귀납적 사고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수열에서 귀납적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나 봐.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무슨 법을 하나 배우나 봐요. 아셨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오케이? 자, 먼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라는 말뜻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해보면은, 자,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라고. 자, 그럼 우리가 수열 배웠으니까 수열을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수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 3, 5, 7, 9, 11, 딴. 자, 요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설명을 했다고. 그럼 너희들 안 시켜도 요 다음에 뭐니? 그러면은 쌤 13. 자, 이렇게 썼잖아. 그지? 자, 요런 식으로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이 있었어, 처음에. 그런데 두 번째 뭘 배웠냐면 일반항이라고 배웠단 말이지. 그지? 이렇게 노가다로 일일이 다 나열하느니 n번째가 뭐라고 쓰면 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이잖아. 그지? 공차가 2n이니까 2n-1. 자, 이렇게 아예 요 순서, 이 n번째지. 그지? 자, n번째 수열은 요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아예 식을 주는, 일반항으로 주는 요렇게 수열을 정의했다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정의하면은 너희들이 첫 번째는 1 넣은 거니까 1이 되고, 두 번째는 2 넣으면 되니까 3, 5, 7, 9, 11. 자, 똑같이 복원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을 배우는 거야. 자, 세 번째 방법은 별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스타트 포인트를 탁 줘. 이렇게 줘. 그런 다음에 이웃한 항들의 관계식을 주는 거야. 관계식. 자, 어떻게 주냐면, 잘 봐봐. 이 수열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2를 더하는 관계예요. 이렇게
식 두 개를 탁 얹어줘 버리잖아. 오케이? 이렇게 얹어줘 버리면 봐봐.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2 더하니까 3. 또 그 다음 항은 그 전 항에다가 2를 더하니까 5. 다음 항은 전 항에다가 2를 더하니까 7 해서 똑같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 수열의 n번째는 2n-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결론 짓는 거야. 오케이? 다시. 자, 스타트 포인트를 딱 주고 있잖아. 그 다음 항과 그 전 항과의 관계를 주는 거야. 관계를 주면 너희들이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아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학습했으니까 알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떡할 수밖에 없어. 넣어볼 거지, 이렇게. 쭉쭉쭉 넣어보다가 기분이 좋아지잖아.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이 보이잖아. 그지? 이렇게 보이면 규칙이 발견된다라는 얘기야. 규칙이 보인다고. 오케이? 그럼 규칙이 보이면 그 식을 잘 정리해서 이 수열이 이 수열은 이 수열이구나 하고 정체를 마지막에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아셨죠? 자, 그래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첫 번째 항과 이웃항의 관계를 주면은 열심히 관계의 규칙에서 써보다가 마지막에 그 수열의 일반항을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야. 아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돼. 자, 그래서 요 식 있지? 요 식. 다음 항과 전 항과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점화식. 그래서 점화는 다이나마이트 점화할 때 있잖아.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선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선 연결돼 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딱 붙여 버리면은 뻥 터지면서 여기도 가서 뻥 터지고 뻥 터지고 뻥 터지고 요런 느낌 있지. 점화. 그 점화야. 그래서 초항을 알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 놓으면은 초항으로 연쇄적으로 두 번째 항도 알게 되고 세 번째 항도 알게 되고 네 번째 항도 알게 되어서 n번째 항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예측을 할 수 있다. 자, 그런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ignite라 그래. 잘난 척 해봤어. 점화하다. 오케이?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수열의 항들의 관계하고 처음에 불씨, 얘가 불씨야. 불을 탁 집어넣으면은 요걸 타가지고 뿅뿅뿅뿅뿅뿅뿅 수열들이 다 나오는 요렇게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수열을 정의할 때 귀납적으로 정의했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봐봐. 어떤 수열을 너희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제시했냐면 기존과는 달리 뭐 이렇게 식을 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식을 준 게 아니라 처음에 불씨를 탁 준 거야. 처음에 불을 탁 붙일 불씨를 주고 다음 항과 전항의 관계식, 즉 무슨 식? 점화식을 탁 제시를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수열을 정의해서 너희들한테 제시한 또 다른 방법이고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을 뭐라고?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한 방법이라고. 아셨죠? 자, 그럴 때 네 번째 항을 구해보래. 그러면은 수열을 이렇게 귀납적 정의로 제시하면은 불씨를 가지고 짚히는 수밖에 없다고.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1 넣으면은 관계가 나오는 거지. 그럼 1 넣으면 어떻게 돼? 첫 번째 항을 제곱한 다음에 1을 뺀 거니까 얘를 제곱한 다음에 1을 빼는 관계야. 그러면은 8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2를 넣으면은 이게 3이 되는 거지. 3이 되면 A2의 제곱에다가 1을 뺀 거니까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제곱한 다음에 1을 뺀 거니까 6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네 번째 항은 n에다가 3을 넣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4는 A3를 제곱한 다음에 1을 뺀 거니까
63을 제곱한 다음에 1을 뺀 거죠.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이너마이트처럼 탕 터뜨린 다음에 탕 터뜨리고 탕 터뜨리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귀납적으로. 다시 수열을 아니 이렇게 줘버리면 얘들아 5항이 궁금했어. 그럼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되잖아. 5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25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5항이 바로 튀어나오는데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나 연쇄적으로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야. 연쇄 반응이죠. 그죠? 연쇄 반응. 오케이? 자, 이렇게 해보면서 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라고. 다 해봐야 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에서의 필수 항목이 뭐냐면은 다 해본다야. 미안합니다. 완전 노가다의 진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해보면서 규칙을 찾아봐. 오케이? 직접 다 해보면서 규칙을 찾아봐. 이게 이 단원의 학습 목표야. 오케이? 뭐 이러냐고? 이래. 막 이래. 근데 이게 얘들아 만만치가 않아. 해보면서 규칙이 잘 보이면 고마운데 잘 안 보인 경우에는 이 규칙을 찾는 추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얘가 킬러로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 해놔야 되는 부분이야. 아셨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불씨를 주고 관계식을 주는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다 대입을 해서 순차적으로 찾아 나갈 수밖에 없고 찾아 나가는 과정에 규칙을 찾아서 일반화하는 오케이?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아셨죠? 그래서 귀납적 정리에서 한 방에 뭐네 이렇게 보려고 하면 안 돼. 다 넣어봐서 규칙을 찾으려고 해야 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보자. 이번엔 항을 두 개를, 불씨를 두 개를 줬어. 두 개를 준 다음에 세 항의 관계를 줬네. 세 번째 항은 그 전항과 그 전전항의 합이지. 그지? 이게 그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데 알 필요 없고 봐봐. 그럼 봐봐.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넣으면 비로소 세 번째 항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니까 5가 되는 거죠. 나 n에다가 2를 넣으면은 비로소 네 번째 항의 정체가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해서 만들어지니까 5 더하기 3은 8. 무슨 말이 돼? 그럼 n에다가 3을 넣으면은 다섯 번째 항의 정체가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그럼 얘 더하기 얘니까 13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라고. 즉 한 방에 A5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귀납적으로 수열 정리할 때는 무조건 불씨를 가지고 연쇄적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결론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불편하지만 오케이? 시험 내기는 정말 좋은 거라고.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정의할 때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라는 말은 오케이? 초항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다음 항과 전항과의 관계식을 이렇게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를 대입해 보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2 더하니까 3이 되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또 2 더하니까 5가 되고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2 더하니까 또 7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마지막에 뭐 아하 그래서 n번째 항은 2n-1이 되겠구나. 이렇게 일반항 수열 자체를 끄집어내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식이 뭐겠어? 그렇지. 바로 이 점화식이란 말이야. 바로 이 점화식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점화식이 결국은 어떤 수열인지를 결정짓는 핵심식이 되는데 오케이? 자, 이 점화식 중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자라는 얘기야. 아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모르면은 바보 이런 점화식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보세요.
자, 이거를 보고 모른다 그러면은 문제가 많은 거야. 자, 첫 번째 보세요. 다음항과 전항의 차이가 항상 상수 일정해요. 그럼 이거 안 봐도 너희들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해서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이미 알잖아. 그지? 됐죠? 두 번째, 어떤 수열이 있는데 다음항하고 전항하고의 비가 항상 일정한 상수래요. 자, 이것도 점화식을 보자마자 너희들이 무슨 수열인 줄 알아? 등비 수열인지를 알지. 이미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n번째는 첫 번째 항에서 r을 n-1번 곱한 거겠구나 하고 수열의 정체를 바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맞죠? 자, 세 번째도 보세요. 세 번째, 이번에는 세 항의 관계를 줬어. 세 항의. 그런데 가운데 항을 두 배 한 게 양 끝의 합과 같다라고 하면 이거 보더라도 얘도 또 등차구나. 그래서 n번째 항은 또 dn 플러스 k 요따구로 생겼겠구나 하고 알지.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이란 거야. 이거는 모르고 있으면은 혼자 바보 되는 거야. 맞죠? 네 번째도 보세요. 세 항의 관계를 이번에는 가운데 항을 곱했대요. 곱한 게 양 끝에 곱과 항상 같으면은 또 등비수열이구나 하고 알아차린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역수끼리 등차수열 요것도 그냥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그냥 알아놓으세요. 뭐 사실 수능에 내도 할 말 없어. 이쪽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원이냐면 봐봐.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처음 듣는 아이들은 모르겠지만은 이제 고2나 고3 정도 되는 애들이 만약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쌤 점화식 외우는 게 수능에서 교과서에서 다 빠졌어요. 빠져서 안 외워도 되지 않나요? 이딴 질문하는데 내 생각은 그래. 알아야 돼.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인생이야.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수학이야. 자, 우리 기본적인 이 정도 점화식 말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배울 거야. 그런데 교과서에는 안 나와서 빠졌어. 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수능에서 실제 대놓고는 표면적으로는 안 내지만 계산할 때 보면 다 쓰여요. 다 쓰인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하는 거 얘들아 이게 내가 전혀 많은 점화식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수들에 나열할 때 예를 들면 2, 3, 5, 8 예를 들면 뭐 12 뭐 이렇게 나누면은 규칙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쉬우면은 누가 시험 내겠어. 그죠?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러려면 그 중에 그 가운데서 규칙을 찾는다라는 거는 맨 땅에서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식의 베이스가 좀 많이 깔려 있으면 많이 깔려 있을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냥 다 알아놓으세요. 내 생각은 그래. 자, 그러니까 요런 점화식도 알아놓으세요. 역수가 등차수열인 거야. 역수가 등차수열인 거지. 그지? 역수의 중앙이 양 끝에 합이니까 이게 조화수열이라고. 오케이? 요런 것들이 가장 뭐라고 나와서 책에 기본이 되는 점화식이니까 딱 요 식만 보더라도 등차, 등비, 등차, 등비, 조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뭘 뽑을 수 있어야 돼? 일반항을 찾아내서 그 수열의 정체를 아는 게 목표야. 아셨죠? 자, 기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수열을 이런 식으로 제시했어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줬어. 왜 두 개 줬을까? 세 개의 관계를 식으로 줬으니까 두 개가 필요한 거지. 하나를 알려면. 그죠? 자, 그래서 저런 관계를 줬대. 자, 그러면은 수학적 귀납법이란 거는 말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2배의 a2가 a1 더하기 a3가 된다는 얘기지? 맞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a2에다가 2배 하면 6이지. 그럼 a1은 1이고
그럼 A3는 5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으면은 2배의 A3가 A2 더하기 A4가 되고 A3가 5란 걸 알았으니까 2 곱하기 5는 A2 3 더하기 A4가 되니까 여기에서 A4는 7이 돼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 돼? 시방까지 신난다, 재미난다, 아이 좋아 막 해서 찾는 거야. 이게 귀납적 정의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이 끝나 있겠지 뭐. 언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아는 거는 바로 쓰자란 얘기야. 아는 거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딱 보니까 어머 등차 수열이네 하고 알아차리는 거지. 그럼 등차면은 공차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친절하게 공차가 2라고 대놓고 줬잖아.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의 임의의 n번째를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dn 플러스 k로. 2n 플러스 k인데 1 넣으면은 1 나와야 되는 거잖아. 1 넣으면은 1 나와야 되니까 2n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a10은 19가 되는 거지. 맞죠? 맞아? 그 다음에 S10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항의 개수에다가 첫 번째 항 1 더하기 10번째 항 19. 그래서 이게 10대니까 100이다. 자, 이렇게 하면 확실히 빠른 거 맞죠?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대놓고 누구나가 아는 거는 수능에서 킬러로 안 나오겠지. 킬러로 안 나와.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점화식을 줄 거라고 너희들이. 그래서 차근히 대입해가지고 규칙이 눈에 보일 때까지 나열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야. 자, 그런 다음에 나열하다 보면 중간에 뭐 이런 등차가 들어가거나 등비가 들어가거나 개차가 들어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쑥쑥 집어넣는다고. 그럴 때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지 계산이 빨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는 점화식은 바로 점화식 이용해가지고 그냥 바로 풉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봐봐.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끝에 곱과 같으니까 무슨 수열이야? 대놓고 얘는 등비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넣을 필요 없이 일반항이 바로 예측이 된단 말이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가 얼마니? 얘에다가 얘를 나누니까 2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A10은 3 곱하기 2의 구승이다 라고 바로 구하는 거고, S10은 공비 빼기 1 초항이 얼마? 3. 그 다음에 공비에 항의 개수지 10개 더하는 거죠. 10승 마이너스 1. 그래서 분모가 1. 자, 이렇게 계산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5-2번 봅시다. 자, 점화식이 이렇게 분수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니까 기본은 넣어보는 거야. 그럼 초항이 2고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그지?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1단 다음에 전항. 이렇게 되니까 3분의 2가 되죠. 그럼 세 번째 항은 또 전항에다가 1단 다음에 전항하니까 3 곱하면 2 더하기 3은 5분의 2가 되네. 하나 더 해볼까? 자, 얘는 전항에다가 1단 다음에 전항하니까 5 곱하면 7분의 2가 되네. 느낌 오지, 그지? 자, 이렇게 보이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보이면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쓰면 돼? 규칙을 맞추려면은 3, 5, 7 다음에는 9 같잖아, 그지?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니까 얘가 1분의 2 이렇게 써주면은 규칙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n번째 한번 써봅시다. 자, 얘는 5일 때 9, 4일 때 7이니까 홀수지, 그지? 2n-1분의 2. 자,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써지는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알아놓으세요. 자, 이렇게 점화식이 이렇게 분수인 경우, n번째 항이 분수인 경우, 자, 역수를 취해 본다. 역수를 취한다. 요 발상을 꼭 기억을 하세요. 요런 발상들을 기억을 해 놓는 거야.
자, 이렇게 여기 같이 이렇게 규칙이 잘 보이면은 해피한데 잘 안 보일 경우도 있으니까 역수를 취한다는 발상도 꼭 가지고 계세요. 아셨나요? 자, 그럼 양변을 역수 취해보면 얘가 an분의 an 플러스 1이지, 그지? 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1 더하기 an 플러스 1이지. an 플러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봐봐. 얘를 수열이라고 치환했다라고 봐봐. 얘를 치환했다라고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치환했다라고 보면 이 bn이라는 수열이 무슨 수열이 되니? bn은 초항이 b1이지, 그치? 그러면은 a1의 역수니까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나온다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bn의 일반항을 잡을 수 있잖아. 그럼 공차가 1이니까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bn하고 an하고의 관계를 아니까 an의 역수니까 따라서 an은 요거 역수 취해주면 되죠. 그럼 분수꼴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니까 2n-1분의 2. 자, 이렇게 똑같게 나온다고.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귀납적으로 이렇게 쭉 넣어보면 시키는 대로 쭉 대입해보면 일반항이 금방 나오는데, 자,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 이렇게 있을 경우는 역수를 취해 본다라는 발상을 좀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유제 15-2에 나오는 요 조마식 있죠? 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조마식입니다. 자, 항이 두 개의 관계야. 다음항하고 전항하고의 관계인데, 봐봐. 이렇게 생긴 조마식은 너희들 모르잖아. 그죠? 이거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고. 양변을 얘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얘로 나누어 보면, 자, 봐봐. 2는 양변을 얘로 나눴지. 그치? 얘로 나누니까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 얘가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얘를 bn 플러스 1이라고 치환하면 또 똑같이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된다고. 역수가 등차. 그지?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조화 수열. 그래서 조화 수열이 나오는 타입이 기본 예제 나온 거와 이렇게 나오는 타입 두 가지 정도도 눈에 좀 익숙하게 해 놓으세요. 아셨습니다? 오케이. 또 푸는 거는 어차피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 b1이 a1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되니까 초항 나오고 공차 나왔으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고 일반항 역수 때려버리면은 바로 an 나오는 거니까 계산은 너희들이 해보시고, 자, 요런 식을 좀 자꾸 눈썰미 있게 익혀 놓는 게 유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아셨죠? 자, 15-3번부터 이제 유명한 점화식들이 한 개씩 소개가 됩니다. 점화식이 소개가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익혀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보면은 N상의 부부가 참여한 모임에서 각 참석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 때 악수의 총 횟수를 이런 수열이라고 했대. 오케이? 자, 그럴 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보래. 오케이? 자, 문제 풀기 전에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었지? 결국은 점화식을 쓰는 거라고. 오케이? 점화식을 쓰라라는 얘기고, 그럼 점화식은 뭘 점화식이라고 했죠? 다음항과 그 전항의 무슨 식? 관계식을 쓰라라는 얘기야. 관계식을 쓰라라는 얘기야. 이게 점화식이라고. 아셨죠? 자, 그러니까 점화식을 쓰려면 이게 점화식을 바로 한 방에 쓰는 게 바로 잘 되지 않아.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머릿속에 기준을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점화식은 결국은 다음 항하고 전항과의 관계식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밝혀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봐.
첫 번째 항이 뭐 얼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은 이 관계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먼 어떤 식이 뭐가 첫 번째 항에다가 뭐 식이 뭐 어떻게 들어가 줘야지 두 번째 항이 되는지 요런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점화식을 쓰라라고 할 때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그 다음 번째 항은 그 전항 두 번째 항하고 어떤 관계 시기로 유도가 되는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차적으로 몇 개를 해본 다음에 뭘 발견해야 돼? 그렇지. 규칙을 발견을 하는 거야. 규칙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번째 항과 n번째 항의 일반적인 관계식을 일반화시킨다. 이런 프로세스로 항상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에 몇 개 해볼 때 있지. 몇 개 해볼 때 이렇게. 몇 개 해볼 때 항상 전항하고 어떤 관계지. 오케이. 세 번째 항은 그 두 번째 항하고 어떤 관계지.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하고 어떤 관계지.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면서 뭘 자꾸 일반적인 규칙을 발견하려고 식을 쓰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일반화가 보이면 일반화해서 최종적인 점화식을 뽑아내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점화식만 알고 있다면 모든 수열을 다 안다는 거잖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니까. 아셨죠?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오케이?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요 관점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n쌍의 부부가 저 n이 어디에 있어? 요 n이 여기에 있는 거지, 그지? 여기에. 맞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항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n에다가 1 넣으면은 한 쌍의 부부가 오케이? 악수하는 총횟수인데 자기 배우자하고는 악수하면 안 된다며. 그죠? 첫 번째는 한 쌍의 부부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악수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악수할 수 있는 경우는 총 0가지지 뭐. 악수할 가지가 없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2는 요 n에다가 2가 들어간 거지. 두 쌍의 부부야. 자, 남녀 한 쌍이 더 왔어. 자, 그럴 때 잘 봐봐. 우리가 귀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다음 항이고 얘가 전항이 있지. 오케이? 요 관계 차원에서 식을 쓰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은 되는 거야. 첫 번째 항하고 어떤 관계가 되냐. 요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요거 둘이 악수한 게 요렇게 악수는 이미 클리어 됐다고. 0번. 거기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악수하는 횟수가 추가가 되겠지. 오케이? 몇 번 악수하는 관계가 추가가 되겠어? 해보지. 요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4가 추가가 된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쓰는 거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세 번째는 A3는 이렇게 되는 거지. 3으로. 맞아요? 자, 그러니까 A3는 여기다가 또 이제 남녀 한 쌍이 또 들어온 거야. 남녀 한 쌍이 또 들어왔어.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얘네들이 전부 다 배우자를 제외해서 악수하는 횟수는 요렇게까지는 내가 이미 다 세놨다고. 다 세놨어. 그지? 요렇게 묶었을 때 악수는 총 이만큼, 4번만큼 돼 있어. 그러면은 한 쌍이 새로 들어오면서 살아가지고 악수하는 횟수가 더 추가가 되겠지. 그지? 요만큼 센 거에다가 더 추가가 될 거야. 자, 이번에는 어떻게 추가가 될까? 자, 이렇게 두 쌍이 있으면은 악수하려면은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그러면 악수한 횟수가 나오잖아. 맞아? 여기서 하나 뽑으면은 2C 1가지지. 그지? 어차피 요 부부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여기서 추가가 되면서 얘네들하고 악수하는 경우니까 곱하기 여기서 하나 뽑는 거는 4C 1 이렇게 되니까 A2에다가 2, 4, 8 그럼 12가지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자, A4는 자, 여기 또 남녀 한 쌍이 또 추가가 되는 거야. 남녀 한 쌍이 또 추가가 돼. 그럼 여기까지는 이미 다 세놨다고. A3로 다 세놨어. 근데 여기 남, 여 또 추가가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악수한 횟수는 3번까지 악수한 횟수에다가 자, 또 이렇게 여기 중에 하나 뽑아야지. 둘이 악수하면 안 된다니까. EC1에다가 여기서는 6명 중에 한 명 뽑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A3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12에다가 2, 6이 12. 그럼 24개가 되지.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그럼 A5는 어떻게 돼? A5는. 자, 요까지는 이미 A4로 내가 다 세놨죠? 요까지는 다 세놓은 거야. 요까지는 A4로 다 세놓은 거고, 남자, 여자 또 한 쌍이 추가가 됐어. 그러면은 여기 한 거에다가 더해지겠지 또. 또 여기 둘 중에 한 명 뽑고, 여기는 8명 중에 한 명 뽑으면 되니까 24에서 전항 있지? 전항이 얘가 24죠. A4 24 전항에서 8이 16 더해지니까 얘가 36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 오케이? 자, 봐봐. 지금 바뀌는 거를 추적해보면 지금 4, 6, 8 그지? 4, 6, 8 그럼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규칙을 맞춰주려면은 4를 2C1 곱하기 2C1 이렇게 써주면은 규칙이 맞는 거지. 그게 4잖아. 그죠? 그게 4. 그러면 얘들아, 얘를 가지고 m 플러스 1번째는 n번째에다가 EC1까지는 똑같겠고, 뭐라고 쓰면 되겠어, 여기서? 여기서 뭐라고 쓰면 되겠어? 어차피 n에 관한 식이니까 봐봐. 4일 때 8, 3일 때 6, 2일 때 4니까 n이면은 2n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자, 드디어 우리가 점화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얘가 2, 2n, 4n 이렇게 일반항이 점화식이 탄생하게 되는 거라고. 점화식이 이렇게 추려내는 겁니다. 자, 쉽진 않아. 자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 과정을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 오케이? 무슨 말이 돼? 그런 다음에 초항이 맨 처음에 방아쇠를 딱딱 시동을 걸 초항은 0이란 거죠.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수열이 어떻게 된 거야? 귀납적으로 정의가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A5를 구하라고 했잖아. 맞죠? A5는 36이지 뭐. 어떻게 하면 돼? A2는 1 넣으면 되지, 그지? n에다가 1 넣으면 A2는 A1 더하기 4니까 A1이 0이라고 줬잖아. 4 이렇게 되는 거고, A3는 A2 더하기 n에다가 2 넣을 때죠. 8 이렇게 되니까 4 더하기 8은 12. 그 다음 n에다가 3 넣으면 A4는 A3에다가 12가 더해지니까 24. n에다가 4 넣으면 A5는 A4에다가 4 넣으면 16이지. 그러면 A4가 24고 여기 16이니까 40인 거죠. 40. 오케이. 그래서 42. 왜 이거야? 쏘리. 자, 그래서 40 이렇게 순차적으로 대입해서 5번째 항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처음에 할 때 좀 까다로워 잘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 이런 흐름으로 처리한다라는 거를 처음에 좀 자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점화식 처음 쓰는 게 그렇게 잘 안 돼.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이제 유명한 형태의 수열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점화식이. 자, 뭐냐면, 자, 이름도 좀 기억하세요. 개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개차 수열. 자, 그래서 개차 수열은 어떻게 생겼냐면 점화식이 이렇게 된 거야.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얘가 식이 나옵니다. n에 관한 식. 오케이. 자, 비교하면은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상수. 자, 요거는 무슨 수열이라 그랬어? 등차 수열이라 그랬죠. 오케이. 그런데 다음 행에서 전항을 뺀 게 상수가 아니라 어떤 규칙에 관한 식이 나온다고. 식. 오케이. 식이 나오는 그걸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5-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번째 항은 전항에다가 4n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럼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 다음 항하고 전항하고 차이가
지금 n에 관한 식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얘가 식. 오케이? 자, 이거를 뭐라 그런다? 개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1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를 더하면 3이지. 그 다음에 4를 더하면은 7이고, 그 다음에 8을 더하면은 15고, 그 다음에 16을 더하면은 31이고, 그 다음 32를 더하면은 63이고, 뭐 자 이런 수열이 있다 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빼면은 등차가 아니야. 등차가 아니야. 근데 차이 보세요. 뺀 차이. 뺀 차이가 얘가 지금 규칙이 나오지 않니? 규칙이 나오잖아. 오케이? 얘가 2의 케이스는 이런 규칙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이 돼요? 자, 요런 수열을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개차 수열.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개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 일반항 구하기. 자, 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해. 이거 아셔야 돼. 직접적으로 묻진 않고 A5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넣으면 되지만 선생님 생각에 n번째 항을 일반적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자, 한 번만 들어봐. 안 어려워. 쉬워. 양변에 다 더하면 돼. 시그마 씌우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봐봐. 이 점화식을 보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4n이잖아. 그럼 귀납도 정의처럼 n에 1부터 넣어보는 거야. 그럼 1 넣으면은 a2 빼기 a1이 4죠. 그 다음에 2 넣으면은 8 이렇게 되고 3 넣으면은 12 이렇게 돼서 쭝쭝쭝쭝 넣은 다음에 내가 지금 an을 찾는 거지. 마지막에 n-1을 넣는 거야. n-1. 자, 그러면은 얘가 an이 되겠고, 그럼 얘가 an-1 되겠죠. 그럼 얘가 4의 n-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다 더해보세요. 변끼리 더하면은 잘 봐. 이렇게 없어지니까 뭐가 남지? an-a1이 남지. 그죠? 그럼 얘를 다 더하면은 얘가 지금 규칙이란 말이야. 지금 일반항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얘를 다 더하면 봐봐.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뿅뿅뿅 4에 n-1까지 더하는 거죠. 그럼 얘가 4 곱하기 1이라고 보면은 얘는 4 곱하기 2고 아이씨 왜 이래 4 곱하기 2고 얘는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어떻게 돼?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4k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시그마 k가 1에서 n-1까지 4k. 오케이? 무슨 말 돼? 자, 그럼 얘가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따라서 an은 a1 더하기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항의 개수에다가 2분의 초항이 1 넣으면은 4죠. 마지막 항이 n-1 넣은 거지. 그러면 4n-4 뿅뿅. 그럼 얘가 a1 더하기 2분의 얘가 2n이죠. 2n에다가 n-1. 오케이? 무슨 말이 돼?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a1이 첫 번째 0이었지. 악수한 횟수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일반항이. 무슨 말이 돼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A5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5 집어넣으면 되잖아. 10 곱하기 4니까 40 이렇게 똑같이 계산이 나오는 거라고. 아셨죠? 자, 그러니까 원리가 이거니까 얘들아 잘 봐봐. 원리가 순차적으로 다 넣은 다음에 다 더해버리면 n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만 이렇게 남는다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양변에 그냥 시그마 씌워버리면 된다고 했지. 개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려면 그냥 양변에 시그마 씌운다. 다 더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 보세요. 자, 양변에 내가 시그마를 어떻게 씌우냐면 an을 구해야 되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이렇게 씌워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 봐봐. 얘들 이웃한 항들의 차지. 이웃한 항들의 차인 경우에는
중간에 다 앞뒤 다 없어지고 앞뒤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 작은 거를 둘 중에 작은 데 넣고 큰 거를 둘 중에 큰 거 자리에 넣으면은 그 두 개만 남고 중간에 다 없어지죠. 오케이? 우리 앞에서 수열에 이거 시그마 할 때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 집어넣으면 AN이지. 작은 거 집으면은 A1이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이지. 항수에다가 2분의 4 더하기 4K죠. 그 다음에 n-1. 그래서 이렇게 똑같게 나옵니다. 아까처럼. 그럼 얘가 2n. 자,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개차 수열의 일반항은. 무슨 말이 되겠어? 오케이? 그 양변에, 기억해 놓으세요. 양변에 시그마 한 다음에 마지막을 an이 나오도록 요 변수만 조정해주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 자, 다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an-1이 3n 플러스 4래. 근데 n이 2항부터래. 그런데 a1이 1 이렇게 줬어. 오케이? 이렇게 줬어. 그러면 봐봐. 다음항과 전항의 차이가 식이지. 무슨 수열이야? 개차 수열이야. 그럼 일반항 어떻게 구해버리면 된다고? 양변에 시그마 씌워버리면 된다고. 그럼 얘가 변수 k로 바꾸고 k-1 얘가 k. 양변에 시그마 씌울 때, 자, 이번에는 시그마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씌하면은 n이 나오겠어? k가 2부터 넣어야 되지, 그치? 2부터. 왜? 그래야지 여기가 a1이 되잖아. 무슨 말이 돼? 무슨 말이 돼? 그 다음에 내가 an을 구해야 되니까 2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n까지 넣어야지, n까지. 그죠? 자, 그러면 이 항보다 더 큰 항이니까 큰데 큰 거 넣고 작은 거 작은 데 넣어버리면은 여기도 똑같이 k가 2부터 n까지.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an-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a1이 가운데 건 전부 다 앞뒤 다 없어지지. 소거가 되고, 얘는 또 등차 수열의 합이죠.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n-1개지. 그럼 2분의 초항은 2 집어넣었을 때죠. 10 더하기 마지막 항은 n 집어넣었을 때니까 3n 플러스 4. 오케이? 그래서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an은 얘가 하면은 3n 플러스 14죠.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3n 플러스 14에다가 n-1.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은 더하기 a1이니까 a1 1이라 있지. 자,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개차 수열.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개차 수열이 뭐냐면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식이고 일반항을 구하려면은 양변에 시그마를 씌워버리고 주의해야 될 게 마지막에 an이 나올 수 있도록 요 앞에 끝에 요 첨자의 범위만 잘 결정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니죠?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5-3번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자, 점화식이 다음 항이 전항에다가 4n을 더하는 거다. 이렇게 찾았다 치자. 자, 그러면은 넘기면은 개차수열 맞지? 그지? 뺀 게 상수가 아니라 식이라고, 식.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A5가 아니라 A20을 찾아봐라고 했어. 첫 번째 항이 0이었지,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시그마 씌우시면 된다고. 양변에 시그마 4n. 자, 시그마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씌우면 되겠니? A20을 찾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K가 1. 자, 얘가 K로 바꿔주고요. K로 바꿔주고, 얘도 변수를 다 K로 바꿉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겠어, 얘들아? 마지막에 A20을 찾으려니까. 자, 큰데 큰 걸 집어넣어서 20이 되려면은 여기다가, 그렇지, 19를 넣는 거야, 19.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여기다가 19를 넣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1에서 19까지 넣으면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은 얘들은 이웃한 항들의 차니까 앞뒤 없어지고 큰데 큰 거 넣는 거, 그 다음에 작은데 작은 거 넣은 거, 요 두 개만 남고 중간은 다 없어지고, 얘는 뭐가 돼? 등차 수열 합이 되지. 그럼 항의 개수가 19개, 2분의 1 넣으면은 4.
19 넣으면은 493 76, 이제 80이죠. 그럼 2로 나누면은 40. 따라서 A20은 19 곱하기 40 한 다음에 A1 0을 더해준 이게 20번째 항이 나온다. 자, 이렇게 찾아내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개차수열이란 것과 개차수열을 어떻게 다루나 찾고자 하는 항이 얘면 시그마를 씌워서 찾는다. 오케이? 이게 n이면은 여기다가 n-1 넣으면 되겠지. 찾고자 하는 항이 an이면은. 아셨죠?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유제 15-4번 한번 봅시다. 되게 많이 울리네. 얘들아 많이 울리지, 그지? 내가 쫓겨났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보면은, 자, 첫 번째 수열이, 첫 항이 2구요. 자, 점화식을 줬는데, 무슨 수열이야? 그래, 차가 식인 개차 수열이야.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n에 관한 식, 이렇게 나왔다고. n에 관한 식. 무슨 수열? 개차 수열. 개차 수열. 자, 그런데 일반항과 SN을 구해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만든다고? 시그마 씌우면 된다고. 그지? 자, 그래서 변수부터 좀 바꿔줍시다. 자, 그러면은 2k-1. 자, 그럼 시그마 첫 번째 항을 줬으니까 k가 1. 오케이? 자, 근데 an을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n을 만들려면 여기가 n-1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왜? 큰데 큰 걸 집어넣어서 an을 만들어야 되니까. 할 수 있겠죠? 이제 감오지? 자, 그래서 큰데 큰 거 집어넣으면 an이 되고, 작은데 작은 거 집어넣으면 a1이 되고, 괄호 쳐야지. 자, 그럼 얘가 n-1까지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항의 개수 n-1개, 2분의 초항이 1 집어넣으니까 1, 마지막 항이 2n-2에서 L 하니까 2n-3. 그럼 얘가 2n-2지, 그지? 따라서 an은 첫 번째 항 2에다가 얘가 n-1이죠? n-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다. 그럼 여기 정리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자, 이게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일반항.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SN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얘를 또 시그마 때려주면 되는 거지.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AK. 이게 SN이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는 공식이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는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항의 개수 2분의 초항이 1 집어넣으면은 1, 마지막 항이 n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주면은 여기에 n-2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너희들이 하세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수열 봐도, 그러니까 초항이 3이고요. 식 보는 순간 무슨 수열? 개차 수열.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식. 미리 이렇게 써야지, 이제. 사람이 뇌가 발달해서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an 구하려면 또 시그마 때리는 거죠. 양변에 시그마 때리고, 초항 줬으니까 k가 1 때리고, n항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n-1. 오케이?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은 중간 다 없어지고 큰데 큰 거 넣고, 작은데 작은 거 넣으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무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가 공비 빼기 1, 초항은 k가 1일 때니까 2, 그 다음에 공비 k 밑에 거에 항의 개수 몇 개? n-1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뿅 되고, 따라서 an은 이렇게 하면은 2의 n승,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 되니까 이렇게 일반항이 나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SN 구해달라 했으니까 SN은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AK를 얘기하는 거고,
그대로 AK 자리에 집어넣으면은 K가 1에서 N까지 2의 K 플러스 1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그마 합의 분배를 해주면 이렇게 하면은 또 뭐고? 등비수열의 합인 거고, 그 다음에 상수를 몇 번 더하는 거야? N번 더하는 거니까 N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또 등비수열 합공식 2-1의 초항이 2, 그 다음에 공비 K 밑에 거의 항의 개수 N개 마이너스 1 더하기 N.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2의 N 플러스 1 더하기 N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은 멋있지.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차 수열을 정리해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15-4번 봅시다. 이제 강의실을 바꿨어요. 덜 울리네, 확실히. 자, 다음 규칙에 따라서 단계별로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이 있대. 자, 이게 두 번째 점화식이야. 점화식 두 번째. 점화식 첫 번째는 개차 수열 가르쳤고요. 차가 식인 거지. 이번에 두 번째를 문제와 함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봐봐. 어떤 규칙의 1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는 1점이래. 오케이. 자, N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하면 N단계에 통과했을 때 점수에,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고, 점수를 수열로 하자라는 거지. 점수를 수열로. 자, 그럼 차근히 써보면, 첫 번째 단계 통과했을 때 점수는 1점이야. 자, 근데 여기서는 점화식을 알려줬네. 자, 그럼 N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자, 이 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는 이 단계를 N단계에 통과했을 때의 점수에, 자, 이 점수는 N단계의 점수가 이거지. 이 점수에다가 그 점수에 N단계의 점수에 3-1배 3의 N-1배 배가 추가되어진다.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점화식을 아예 텍스트로 준 거야. 이런 거는 쉽지 뭐. 땡큐지 뭐. 자, 그럼 보세요. 얘를 정리해보면은 AN으로 묶으면은 얘가 3N 이렇게 되네, 그치? 3N.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관계식이 나왔죠.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식을 잘 봐. 첫 번째 항이 1이고, 다음 번째 항은 전항에다가 3의 n승 배 된 거야. 배. 오케이? 자, 그럼 구조가 또 익숙해. 다시.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상수면은 등차라고 했고,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n에 관한 식이면은 개차라고 했어. 개차 수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얘들아. 다음 항이 전항에다가 어떤 숫자, 상수지, 그지? B가 상수면은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했지. 그지? 등비수열. 근데 얘는 봐봐. 다음 항과 전항의 B가 식이란 말이야, 식. 그러면 얘가 개비수열 일 텐데, 자, 개비수열이란 용어는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냥 마치 개비수열 같은 거야. 그지? 얘는 차가식이고, 차식이, 얘는 비가식인 비식이야. 얘는 차식이, 개차수열, 비가식인 비식이. 오케이? 요렇게 기억을 하세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수열의 일반항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봐봐. 개차 수열은 뺐으니까 다 더했던 거라고. 뺐으니까 다 더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비식이 얘는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식을 다시 B로 바꿔보면 얘는 더해야겠니 곱해야겠니? 얘는 나눴으니까 곱하는 거야. 다시 등차는, 개차는 참 뺐으니까 시그마 더해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항을 구할 수 있고, 비식이, B가 일정한 식은 나눴으니까 곱하면은
원하는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음항과 전항 사이의 점화식은 이렇게 구해놨어. 이렇게 구해줬어. 자, 그러면은 A5는 어떻게 구할까? 잘 보세요. A5는 또 원래대로 다 처음부터 써보는 거야. N이 1이면 어떻게 돼? 이게 3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2면은 이렇게 씁시다. 3의 1. 2면은 A2분의 A3가 3의 제곱이지. 3이면은 A3분의 A4가 3의 세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4면은, N이 4면은 A4분의 A5가 3의 5 되는 거지. 그지? 그 변변끼리 다 곱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변변끼리. 변변끼리 다 곱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잡아.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지.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남고, 여기 남는다고. 맞아요? 그럼 A1분의 A5가 얘를 다 곱한 거라고. 그럼 3에 1부터 이게 4까지지. 1부터 4까지 다음에는 11이니? 10이니? 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A5는 A1 1이죠. 그죠? 양변에 1 곱하면은 3의 10승. 자, 이렇게 구해지는 게 우리가 비시기를 다루는 방법이야. 비시기는 곱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좀 일반화 시켜 볼게요. 자, 보세요. 일반화 시키면 개차 수열은 있지. 좀 비교를 하면서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얘는 시그마 기호를 해가지고 합해버렸지. 그지? 합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FK라고 두면은 얘가 K가 1에서 N까지 이렇게 합해버리면은 뭐만 남아? 큰데 큰 거 넣고 작은데 작은 거 넣으니까 AN-A1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K 이렇게 되죠. 따라서 A1 넘기면은 A1 더하기 자, 요렇게 일반항이 구조화돼서 나온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식이 있지, 비식이. 비식이도 보면 잘 봐. 다음 항에서 전항에 대한 B가 지금 식인 거지. K라 씁시다. 오케이? 그럼 얘는 곱하라며. 근데 시그마처럼 곱에 대한 기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곱 이렇게 한글로 써볼게. 곱. 곱. 곱이라고 쓴 다음에 K가 1부터 N-1까지 양변에 K가 시그마 기호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얘들아. 실제 얘를 K가 1부터 다 넣어보면은 위아래 다 없어지고 또 큰데 큰 거 넣고 작은데 작은 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얘가 마찬가지라고 같이 생각하면 돼. 얘처럼 A1분의 AN 이렇게 B만 남아. 그러면은 얘를 다 곱하면 되지.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어디까지 곱이야? Fn-1까지 곱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지? 따라서 AN은 A1에다가 저 식에 n-1까지 넣은 다음에 다 곱해진 자 요런 일반항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라고. 아셨죠? 자, 얘를 외울 필요 없고, 자, 일반항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 또는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 외울 필요는 없고, 개차는 더하고 갭이 아이씨 뭐라고 불러야 돼. 근데 비시기는 곱한다. 차시기는 더하고 비시기는 곱하는 거야. 차시기는 더하고 비시기는 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비시기를 좀 더 일반적으로 다룬 유제들을 풀어봅시다. 자, 유제 15-7. 자, 점화식이 초항이 네 번째고 B가 B식인데 얘가 2의 N이야. 2의 N. 오케이? 자, 그러면은 30번째 항은 A30은 제 몇 번째 항이니? 자, 2의 30승은 몇 번째 항이냐? 그럼 일반항 구하라는 얘기잖아. 일반항 구해야지 뭐를 넣어야지 2의 30이 나오냐 이거잖아. 그럼 AN을 구해야 되니까 얘가 곱 A1을 줬으니까 N이 1 난 다음에 여기 N-1 이렇게 넣으면 되죠.
자, 이런 기호가 어딨어. 아, 엉터리 선생. 자, K로 바꾸고 귀찮아서 이렇게 했더니 잘못했어요. N으로 K로 바꿀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곱이니까 얘가 집어넣으면 AN에 중간에 다 약분 위아래 다 없어진 다음에 마지막 남는 게 A1이지. 그죠? 됐습니다. 그럼 얘는 2에 K가 1 곱하기 2에 2 곱하기 2에 3 곱하기 딴딴딴 곱하기 2의 마지막에 N-1까지 곱해진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할 수 있잖아. 지수들끼리는 합이니까 2에 1부터 N-1까지 합이니까 2분의 N-1에다가 하나 더하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1이 4죠. 양변에 4를 곱하면은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AN은 2에 2분의 이거 전개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2니까 4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2의 30승이 몇 항이냐 했으니까 이게 30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은 60이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6은 0이니까 7하고 8인데 플러스 1 돼야 되니까 몇 번째 항? 8번째 항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유제 밑에 거도 해봅시다. 15-8번. 자, 얘도 보니까 B가 식이잖아. B식이네. 그럼 첫 번째 2고 바로 K로 쓸게. K에다가 K 플러스 1 한 개. B가 식이야. 그러면은 K에다가 K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일반항 구하려 했으니까 곱하면 되지. 곱하면은 자, 그럼 첫 번째 항을 줬으니까 K가 1이고 n번째 항 구하려면 여기서 n-1 맞죠? K가 1에서 n-1까지 그럼 큰데 큰 거 놓고 분의 작은데 작은 거 넣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에 A1 곱하면은 그냥 2 곱하기 자, 이거 계속 곱해주면 되는 거지. 자, K가 1일 때 곱하면은 자, 봐봐 얘들아 얘하고 몇 개 차이 나니? 2개 차이 난단 말이야. 2개. K 다음에 하나 증가한 게 K 플러스 1이고 하나 더 증가한 게 여기 있지. 그러니까 밑에 게 2개 남고 위에 게 2개 곱해지는 거야. 실제 너희들 해봐. 이렇게 해봐. 1분의 3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4분의 6 곱하기 뿅뿅뿅뿅 하다 보면 봐봐. 3, 3, 4, 4, 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작은 거 2개 남고 위에 큰 거 2개 남아요. 규칙이.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돼. 자, 그러면은 작은 거 2개 연속해서 곱 하나 증가하면 2 제일 큰 게 마지막에 n 플러스 1이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치? n 플러스 1에서 하나 작은 거 곱 이렇게 된다고. 뿅뿅 이렇게 되니까 an이 뭐다? n에다가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셨죠? 자, 요런 규칙 같은 거 잘 익혀 놓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끊읍시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첫 번째 뭐였냐면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지, 그치?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고, 결국은 점화식을 쓰라는 얘기죠, 그죠? 점화식을 쓴다라는 얘기고, 점화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등차, 등비, 조화, 그 다음에 차식이, 비식이. 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점화식을 익혀 본 거야. 아셨죠? 자, 다음 강의에는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또 몇 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점화식들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뭐를 증명하는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귀납적으로 뭐를 증명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 단원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셨죠? 자, 끝까지 힘내세요. 자, 수고했습니다.